생명복지관 마을이 보이는 방송 이야기 보따리 시작합니다. 2024년 9월 4일 수요일 마을이 보이는 방송 다양한 이야기를 소개하는 코너 이야기 보따리의 이형입니다. 저는 박정용입니다. 어느덧 9월이네요. 그치지 않을 것 같던 장마가 끝나고 뜨겁던 여름날 태양도 조금은 물러간 듯 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아직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지만 곧 제법 쌀쌀한 가을바람이 불어오겠죠. 가을다운 날씨를 누리는 건 두 달이 채 되지 않아 더 아쉽기만 하네요. 오늘도 여러분과 재미와 교훈을 주는 이야기로 만나고자 합니다. 제일의 빛이 부르는 넌 언제나를 듣고 와서 본격적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하루하루 늘어갈 뿐이야. 널 향한 그리움은 아픔은 늘 새롭지만 넌 너의 길을 가네. 원한다면 기다릴 수 있어. 난 그대로인 거야. 떠난 건 너 혼자였으니 그대로 돌아오면 돼. 내 잘못은 탓하는 것이라면 돌아온 후에도 늦지 않아. 아직 시간이 있는데. 네가 떠난 그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을 거야. 더 이상 거짓으로 나를 위로하고 싶진 않아. 정용 DJ님에게 가을은 어떤 계절인가요? 가을과 어울리는 수식어가 참 많지요. 가을은 독서, 추수, 그리고 여행하기 좋은 계절, 사색하기 좋은 계절이라고 하지요. 네, 맞아요. 가을 하면 책을 빼놓을 수 없죠. 책 읽기 좋은 계절이면서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는 시간인 것 같아요. 형이 DJ님, 그럼 오늘 이야기가 책과 관련된 이야기인가요? 옛날에 김득신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의 아버지는 유명한 사람을 만나는 꿈을 꾼 후에 득신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아들이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믿었어요. 어느덧 득신이가 커서 서당에 다니게 되었는데 득신이는 공부하는 것을 아주 좋아했어요. 공부하는 것은 정말 재밌어. 난 공부를 잘하는 아이인가 봐. 자신이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한 득신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어느 날 득신이는 훈장 선생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제가 요즘 공부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자 훈장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불러 모아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득신이가 공부한 내용을 이야기해 주겠다니 우리 모두 들어보기로 하자.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식은 부모의 그런데 어쩌면 좋아요. 아, 글쎄, 어제 저녁에도 열심히 공부한 내용이었는데 갑자기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심호흡을 크게 하고 말을 하려고 해도 여전히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 것이었어요. 원장님, 죄송해요.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아요. 득신의 말에 훈장 선생님은 깜짝 놀랐어요. 득신이가 평소에 책을 많이 읽고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였기에 공부한 내용을 줄줄 외울 줄 알았거든요. 아니, 매일 책만 본다면서 그거 하나 제대로 못 외우다니. 쟤는 머리가 나쁜가 봐.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공부한 건데 그새 잊어버렸다는 거야? 친구들의 빈정거리는 말을 들은 득씨는 무척 자존심이 상했어요. 사실 5번이나 읽었는데도 기억을 하지 못하는 자신이 부끄럽고 창피했지요.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던 득신의 부모님도 득신이가 서당에서 돌아오면 오늘 배운 것을 이야기해 보라고 시키곤 했지요. 하루는 부모님이 득신이를 불러 이렇게 물으셨어요. 득신아, 읽으라고 준 책은 다 읽었니? 네, 아버지, 어머니 다 읽었습니다. 그 책에 착한 일을 해야 한다고 적혀 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무엇이더냐? 그게 분명히 책을 읽었는데도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아 아무 말도 못할 뿐이었어요. 득신아, 책을 제대로 읽지 않았구나. 다시 읽도록 하여라. 아버지께서 책을 다시 읽으라고 하시자 득신은 책을 5번이나 읽었다는 말을 차마 하지 못하고 그저 죄송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일 뿐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득신의 형과 동생은 책을 한 번만 읽어도 그 내용을 알아 대답을 잘 했거든요. 나는 남들보다 공부하는 능력이 떨어지나 봐. 그럼 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 남들보다 2배, 3배, 아니 그 이상으로 노력하는 수밖에 없겠구나. 득씨는 책 내용을 완전히 알게 될 때까지 계속해서 책을 읽기로 하였어요. 그 후 득씨는 남들은 1~2번 읽는 책을 10번도 넘게 읽었어요. 그러니 책의 내용을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었어요. 같은 책을 새로 읽을 때마다 매번 다른 뜻을 깨닫게 되었지요. 책을 읽는 즐거움을 알게 된 득신이는 집에 있는 책을 모두 읽기 시작했어요. 그중 마음에 꼭 드는 책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읽었지요. 이 책에 담긴 훌륭한 가르침을 잊지 않기 위해 늘 가까이 두고 읽도록 하자. 득씨는 책에서 알려주는 가르침을 항상 마음에 담아두고자 10,000번이나 읽었어요.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을 탓하지 않고 10,000번이나 책을 읽어 그 내용을 익혔던 것이지요. 이러한 득신을 보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책을 10,000번이나 읽는다지? 저렇게 머리가 나쁜 아이는 처음 봤다네. 남들이 한 번 보면 아는 걸 10,000번이나 읽어야 알 수 있다니. 쓸데없이 여러 번 책을 읽는다고 득신을 비웃는 사람들은 득신이 출세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세월이 지나 득신은 책을 통해 깨달은 것에 대해 글을 쓰게 되었는데 이 글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이제 김득신이란 분에 대해 모두들 궁금해하고 한번 뵙는 것을 소망할 정도로 유명해졌죠. 자신의 모자람을 한탄하지 않고 모자람을 채우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던 김득신은 이후 과거 시험에 급제하였다고 해요. 그리고 책에서 배운 가르침대로 실천하여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해가 뜨고 다시 지는 곳에 연연하였던 나의 작은 방 텅 빈 마음 노래를 불러봤자 누군가에겐 소음일 테니 꼭 담은 입 그새로 삐져나온 보잘것없는 나의 한숨에 들으라고 내쉰 숨이더냐 아버지 내게 물으시고 제발 저런 응답할 수 없었네 우리는 어째서 어른이 된 걸까 하루하루가 참 무거운 짐이야 너는 못 갈 거야 꿈과 책과 힘과 벽 사이를 주민주도적 참여를 통한 생활형 문화 확산으로 지속가능한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 프로젝트 주민부싯돌 친환경 미디어 캠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생명복지관에서 꿈자람 활동을 통해 꿈을 키워가는 김우정, 김아린, 김채율, 박예지, 원유나, 조은채입니다. 지구온도를 낮추기 위해 우리가 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고민해 보았는데요. 바로 급식을 맛있게 먹고 환경을 살리는 방법이었어요.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하루 평균 1만 6천 톤으로 라면으로 환산하면 1억 2천 개, 삼겹살로 환산하면 8,100만 인분인 거 알고 있었나요? 급식 먹을 때 지켜야 할 5가지 방법. 첫 번째, 딱 먹을 만큼만 받아요. 두 번째, 부족하면 다 먹고 더 받아요. 세 번째, 음식을 가리지 않고 골고루 먹어요. 네 번째, 쓱쓱싹싹 남은 음식물을 줄여요. 다섯 번째, 올바른 식습관으로 영양도 채우고 환경도 살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먹어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통해 지구 온도 낮추기.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잔나비 꿈과 책과 힘과 벽과 생명복지관 주민부싯돌 사업에서 진행하는 친환경 미디어 캠페인을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김득신이라는 인물을 통해 책에 담긴 훌륭한 가르침을 잊지 않기 위해 늘 가까이 책을 두고 읽었던 책을 10,000번이나 읽은 아이라는 옛날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를 듣고 25년 전 제가 대학에 다닐 때가 생각났어요. 제가 50살 늦은 나이에 대학에 들어갔거든요. 나이가 제일 많다 보니 걱정이 많이 되었지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다짐을 했어요. 그래, 다른 사람이 한 번 읽으면 나는 10번 읽고 그들이 10번 읽으면 나는 100번을 읽어서 꼭 졸업을 해야겠다고 결심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였어요. 무사히 졸업을 하고 사회활동도 많이 했답니다. 그때는 100번이 참 많다고 생각했었는데요. 그런 제가 부끄럽네요. 오늘 책을 10,000번이나 읽은 김득신 이야기를 듣고 노력에는 끝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했답니다. 정용 DJ님은 어떠셨나요? 책을 10,000번이나 읽다니 놀랄 일입니다. 그만큼 많이 읽으며 책과 가까이 하도록 노력하는 뜻이겠죠. 조선 진주성 대첩의 장군 김시민의 아들 김득신은 충북 괴산 사람입니다. 조선 후기 독서광이라 부를 만큼 책을 들고 다니며 어디서나 읽고 외워질 때까지 읽었다 하네요. 모두의 칭송을 받아 공부벌레라고 했답니다.
아명이 몽담이래요. 책과 가까이 하는 모습을 본받아야 한다 여겨집니다. 맞아요. 청취자분들께도 의미 있는 교훈이 전해지는 시간이 되었을 것 같네요. 독서의 계절 가을을 맞아 마음의 양식을 풍성히 쌓는 시간 되세요. 그럼 오늘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을이 보이는 방송은 매주 1회씩 실시간 방송이 송출되며 매주 목요일 재송출과 생명종합사회복지관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주민분들 중에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 라디오 방송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생명복지관에 언제든 방문해 주세요. 방문이 어렵다면 283-9191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저는 이형이었습니다. 저는 박성용이었습니다. 다음에도 함께 나눌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마지막 곡으로 곽진원의 시청 앞 지하철역에서를 들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 앞 지하철역에서 너를 다시 만났었지. 신문을 사려 돌아섰을 때 너의 모습을 보았지. 발 디딜 틈 없는 그곳에서 너의 이름을 부를 때 넌 놀란 모습으로 너에게 다가가려 할 때에 난 누군가의 발을 밟았기에 커다란 웃음으로 미안하다 말해야 했었지. 살아가는 얘기 편한